실종 선고는 아직 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부재자라고 해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사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또 하나는 상속 포기를 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행방불명 상속인이 있는데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질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재혼이시고 어머니와의 사이에 3남매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30년 전에 집을 나가 행방을 모릅니다. 행방불명 상속인이 있는데 상속 분할이 가능할까요? 이게 질문 내용입니다. 우선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그 필수적 공동사건이라 그러거든요.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속인 중에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법에 위반돼서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당사자들을 보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입니다. 그 우리가 초과 특별수익자라 그래서 특별수익이 많아서 이제 더 받을 것이 없는 상속인도 당사자고, 그 주소를 알 수 없지만 살아있는, 그러니까 소재불명인 당사자도 참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사가 불분명하지만 실종 선고는 아직 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부재자라고 해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사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또 하나는 상속 포기를 한 경우입니다. 상속 포기를 한 경우는 가정법원에 그 상속 개시 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한 상속인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행방불명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심판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시적 소재불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는 있는데 주소에 살지는 않고, 그리고 어딘가 분명히 있을 텐데 사망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게 일시적 소재불명자인데요. 그런 경우는 일단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마지막 주소지에 한 공시송달로 진행을 하고, 그 정산분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공시송달이라는 말은 지금 소재불명자한테 연락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경우라도 그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의 몫을 가액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가액을 정해놓고 나머지 상속 분할을 진행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게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그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해서 그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분할 절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종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은 거기는 상속인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행방불명 상속인이 그럼 실종 선고 요건을 충족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실종은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방을 알 수가 없는 상태로 5년이 지났다.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이다. 신고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생사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실종 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실종 선고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일단은 간주가 되는 건데, 만약에 살아서 돌아오면 다시 이제 살아있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일단은 실종 선고라는 게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법률상은 일단 사망한 것으로 돼서 상속인 자격을 박탈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서 돌아온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뭐 상속재산 분할 같은 게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실종 선고 요건이 충족하면 상속인에서 제외하고 진행한다. 이제 그거를 아시면 좋겠고요. 이제 행방불명 상속인이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한 정산 분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소재불명 상속인의 상속의 몫을 가액으로 정해놓고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같이 있는 상속인들이 뭐 기여분이 있다. 그럼 기여분 같은 걸 법원에 인정받으면 그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몫이
적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몫이 결정되면 공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액수가 크지 않으면 자기들이 보관했다가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10년 동안 안 찾아간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정산 분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분할 절차에 참여해서 해결을 합니다. 자, 앞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종 선고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면 실종 선고 후에 상속인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실종 선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로 일시적 소재 불명이다. 그러면 공시송달을 하고 나서 정산 분할을 합니다. 아까 정산 분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액으로 정해서 그 몫을 정해놓고 나머지를 진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할을 그래서 마무리하고요. 만약에 정산 분할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상속재산이 너무 크든가, 그 다음에 돌아가셨는지 사망을 했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다.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을 해서 분할 절차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제 아까 물어보셨듯이 행방불명 상속인이 있어도 상속재산 분할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상속재산 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 그리고 분할 금지 재산도 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